예,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오늘은 조금 얘기는 거창한데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의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고 이제 크게 제목은 뽑아보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라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럼 이거 잘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역할을 그러니까 다 한다는 거를 무엇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걸 다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더 잘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서 이제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라 그러면은 이제 뭐 굉장히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쯤이면은. 근데 이제 이런 역할이 도대체 뭐를 하고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거래소의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KRX,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목이 암호화폐인 건데요. 암호화폐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은행이나 어떤 예치원의 역할까지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고객의 자산을 이제 예치를 해가지고 수탁을 해서 자산을 예치하고 이제 이걸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문명, 인터넷에서 존재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로의 이제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했을 때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은 첫 번째로 그럼 좋은 거래소,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뭐냐라고 따져봤을 때 첫 번째 거래소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모든 건 이제 거래 비용을 낮추는 일이잖아요. 거래소가 있는 게. 근데 그거를 굳이 쪼개서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거. 효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유동성이 높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가격 발견하기가 되게 용이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야지 이제 사고 싶은 사람이건 팔고 싶은 사람이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물량을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제일 큰 이해 당사자들은 이제 이용자 혹은 투자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거래 투명성입니다. 실제로 거래가 너무 투명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거래 비용이 올라가게 되지요. 그러면은 어떤 거가 투명한 거래이냐, 거래 투명성을 올리는 건 뭐가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면 기본적으로 정보 불균형을 이제 딴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제 방지를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교란 행위, 그러니까 시세 조정 등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이제 방지하는 역할을 잘 하는 것이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 당사자는 당연히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것 자체가 시장 실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큰 이해 당사자는 당국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일반적인 거래소를 따져봤을 때 보면은 이제 요즘 뭐 거래소 민영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은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상장을 해서 이제 자금들이 IRR이 높은 곳으로 이제 흐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런 역할, 즉 경쟁력 있는 상품의 상장을 하는 것이 이제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주요 순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은 첫 번째로는 이제 자금을 받게 되는 블록체인 업계, 특히 이제 ICO 프로젝트 하는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1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이거는 국가 경쟁력이랑도 장기적 국가 경쟁력이랑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국 또한 주요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은행의 역할, 은행 예치원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따져보면은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고객의 자산을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안전하게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게 무엇이냐?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고객들한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원화를 받습니다. 법화를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법화를 받은 회사가 뭐 받은 법화를 갖고 뭐
돈을 뭐 어떤 이상한 데다 빌려줘서 파산을 하게 되거나 하면은 그거는 고객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암호화폐를 관리를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북한 해커들 포함해서 이제 많은 전 세계에 있는 해커들의 그 공격 대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관리가 잘못되면은 해킹 피해가 크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국내에도 뭐 올해만 들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큰 해킹 건이 한 3개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 당사자는 당연히 돈을 맡긴 이용자, 투자자, 고객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 자체 또한 이제 사회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당국도 스테이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제 뭐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것처럼 뭐 지급 준비율을 놓고 이걸 갖고 론을 주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해도 그냥 그 피해가 사회 전체 시스템까지 확산되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은행 같은 데서 이제 주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불법적으로 유통이 될 수가 있고 쉽게 말해서 돈 세탁 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막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법적 자금 유통 방지라는 것은 결국은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공중 협박 자금,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죠. 네. 그런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방지할 수 있는 본인 인증 그리고 AML 모니터링 체계와 그리고 블록체인 트랜잭션들이 과연 이 암호화폐가 누군가가 이제 이걸 빼갔을 때 이게 도대체 어디로 흐르는 건지 이거를 추적할 수 있고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하는 것이 그 주요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아무래도 당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말한 그 조금 그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러지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결국은 블록체인으로서의 관문이다라는 말은 블록체인의 사용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거래소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어떤 블록체인이라는 뭐 어떤 서비스 뭐 A라는 블록체인이 있고 이 A라는 블록체인이 뭐 사실상 어떤 뭐 페이스북이 됐건 어떤 뭐 디지털한 어떤 그 효용을 사람들한테 주고 사람들한테 참여가 가능한 어떤 경제 생태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그 블록체인이랑 내 컴퓨터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 합의 알고리즘에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은 거래소에서 버파로 원화로 혹은 달러로 그 블록체인의 토큰을 구매를 한 다음에 참여를 하는 방식이든지 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 결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과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특별히 블록체인으로 개발된 컨슈머 서비스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용성 제고라는 부분이 단순히 이제 지갑 기능과 이제 트랜잭션, 그러니까 즉 월렛 A 월렛에서 B 월렛까지 혹은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을 할 때 그런 트랜잭션 총수인 체계가 얼만큼 매끄럽게 문제 없이 버거 없게 효율적이게 일어나냐 이 정도 수준에 일단 머무르기는 하는데요. 향후에 정말 이 인더스트리 자체가 테이크오프를 한다라고 할 때 이런 블록체인의 사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이게 만들고 그리고 A라는 서비스의 본질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그 지갑과 트랜잭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큰 역할, 큰 비중으로 이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능들에 대한 이런 역할에 대한 잘하냐 못하냐에 대한 주요 이해 당사자는 첫 번째는 이용자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 업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아무리 좋아도 거래소 쪽에서 그 블록체인의 실제 유스케이스랑 연동이 돼서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을 때는 실제로 그 시스템이 효용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과연 그러면은 이 필요 조건이 뭐고 이런 구성 요소들을 잘
satisfy를 해야지, 그걸 잘 충족을 해야지 이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제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기능들, 그런 구성 요소들을 채우기 위한 필요 조건은 무엇이고, 어떠한 그런 것들을 잘 채우기 위한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거래 효율성. 일단 거래 서버가 튼튼해야죠. 한국에서 보면은 지난번 버블장 때 보면은 거래 서버들이 죽어서 많은 소비자 피해들이 있었던 사례들이 숱하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 서버가 탄탄해야지 거래 물량이 많을 때도 서버가 뻗지 않고 그래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위한 핵심적인 역량은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더 매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그런 알고리즘들을 잘 만들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가역 발견 경우에는 거래 정책이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호가를 설정하는 것부터 해서 뭐 시세 조정이 굉장히 쉽게, 혹은 뭐 A라는 계좌에서, 그러니까 뭐 A라는 계정이 뭐 똑같은 주체들이 이걸 갖고 뭐 가격을 좀 갖고 장난치기에 용이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라든지 하면은 가격 발견이 굉장히 투명하게 될 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제 거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조건은 불공정 행위 및 규제, 불공정 행위의 규제, 그리고 각종 처벌 규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갖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역량은 규정을 집행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자금 조달, 경쟁력 있는 상품의 상장 같은 경우에는 상장 규정이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상장 규정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실사를 하고 또 이제 이 코인 자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제 상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은 이제 집행을 하고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능력, 이 업계에 대한 노하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은행의 역할 중에서 법화 건정성과 암호화폐 예치 관련해서 어떠한 필요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법화 건정성은 결국 부채 비율을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회사니까. 근데 결국은 이것도 부채 비율이 관리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런 식으로 파산이 안 낼 수 있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강제력, 규정 집행의 강제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암호화폐 예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거는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많은 시도를 겪으면서 기술 표준을 만들어가고 네트워크를 진화시켜야 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런 탄탄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암호화폐 예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핵심 역량은 결국은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자금 유통 방지는 제일 핵심은 결국은 범죄 계좌에 대한 어떤 DB와 본인 확인 권한,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필요 조건인데요. 이거에 대한 핵심 역량은 결국은 정보력과 법적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트랜잭션 같은 경우를 추적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갑 주소랑 어떤 FDS라고 하죠. 어떤 프로드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걸 미리 이제 스크리닝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이런 데에 필요한 역량이 이제 기술력과 정보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사용성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및 기반 기술이 사실 제일 필요한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이것도 기술력입니다. 근데 왜 이런 기술력이 필요한 이유도 결국은 지금 아직 기술 표준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역량과 이런 필요 조건들이 필요한데,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러한 역량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을 누가 할 수 있는지를 좀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래 서버가 탄탄해야 되는 게 거래 효율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필요 조건 및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거래소의 역할이 맞습니다. 거래소가 할 수 있는 거고 거래소가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거래 정책 같은 경우도 내부 규정들은 거래소에서 만드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실행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거래 투명성 같은 부분, 그러니까 불공정 행위들을 규제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강제력과 법적 권한은 사실은 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건 거래소 내부에서 컨트롤하는 정도고요. 이걸 효율적이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 기관에서 그 강제성을 부여를 한 어떤 규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장 규정 같은 부분들도 결국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이런 거와 관련된 ICO 팀들에 대한 어떤 정보 공개 및 어떤 등록, 어떤 공모 관련 규정 같은 것들이 만약에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마련된다라고 했을 때 거래소에서 상장을 시킬 때 드는 비용들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자산 예치 안정성 중에서 부채 비율 관리 같은 부분은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도 망하고 싶은 욕구가 없을 테니까 이제 자본 건전성을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엣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기술 개발을 하는 게 맞습니다. KYC라든지 어떤 범죄 계좌에 대한 DB 그런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는 데 대한 법적 권한이 지금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는 내부에서 모은 아주 제한된 데이터를 갖고 이런 역할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액세스를 이제 정부에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준다고 하면은 이런 필요 조건을 더 잘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갑 주소 DB나 어떤 FDS에 대한 어떤 기술력, 정보력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주된 실행 주체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만약에 뭐 경찰이건 뭐 검찰이건 아니면 뭐 인터폴이던 이런 기관들에서 지금까지 이제 범죄가 연루가 됐던 지갑 주소 같은 것들을 이제 왜 저희 T사에서 이제 IP들이 이제 검색해가지고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조회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만약에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효율적이게 이런 필요 조건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전문성 같은 부분이야 당연히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행 가능 주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이게 사실 항상 그 이런 정부라든지 이런 좀 이런데 나오면은 그 하는 말이긴 한데요. 이 새로운 기술이라는 건 사실은 그 가치 중립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안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좋게 쓰일 수도 있고 결국은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그 생태계 안에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이자 제언은 암호화폐 거래소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어떤 소비자, 사회, 업계를 위한 기술력 및 운영 역량을 개발하는 게 일단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의 경우는 자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어떤 최소한의 법적 근거 및 어떤 거래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을 하면은 보다 효율적이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소 업계와 수사당국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필요시 공조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